자, 안녕하세요. 타코랩스의 윤상철 회계사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초기에 제가 만들었던 코드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겪었던 일, 그리고 간단한 동작의 원리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요 안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전체 분석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이제 처음 이 자동 매매 코드를 만들려고 하신다면 어떤 구조가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올해 연초에 제가 이제 다짐을 하면서 업무 외적으로 공부나 이제 뭐 다들 투자를 하시니까 이 목적으로 한번 유튜브를 계속 기록하면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3월 말까지 1분기에 이 자동 매매 그리고 투자 분석 이제 어디까지 이어졌었냐면 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 매매의 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했었었죠. 근데 이게 뭔가 여러분들도 이제 연초에 생각하시고 하셨던 이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 목표를 그냥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뭔가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다가 기록을 해 놓으시면서 가면 뭔가 계속 이 목표를 잊지 않고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연초에는 이 GPT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 전혀 못 했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어쨌든 자, 자동 매매를 이제 얘기할 건데 여기 이제 제가 만들었던 그 당시에 간단한 코드, 초창기 코드가 있어요. 이제 요거로 설명을 같이 해볼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파이썬으로 되어 있고 파이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개발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 개발에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익숙한 파이썬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다른 직무를 하고 있는데 뭔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파이썬 한번 배워보시는 거 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전 사실 개인적으로 친구들 만날 때마다 계속 잔소리해요. 이거 한번 배워보라고. 근데 이걸 저도 배우면서 정말로 해볼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거든요. 뭐 그 예시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파이썬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배우기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분석한다 라고 할 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도 파이썬이기 때문에 웹에 구글로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누군가는 분명히 한 번쯤 궁금함을 느끼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갔을 확률이 높고 그걸 찾아서 쉽게 여러분들의 코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도 다양하게 있고 이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도화된 뭔가 계산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겠다, 내가 개발자다라고 하면 사실 뭐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뭔가 부업으로 혹은 이제 개인의 관심사로 배워보면서 이것저것 확장해 나가고 싶다라고 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파이썬이 제일 그런 시간 대비 효용이 높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요, 뭐 여러 수익 모델이 있겠지만 이 B2C로 개인들로부터 얻어들이는 수익 모델 중에 하나로서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증권사 프로그램 내에서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기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게 여러 BM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뭐 UI, UX 앱의 이런 여러 가지 편의사항을 높인다든지 또 별도로 이렇게 뭔가 코드를 통해서 자기만의 매매의 뭐 원칙을 설정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API라는 걸 열어두고 있어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상단에 이 편하게 이용하는 오픈 API라고 돼 있죠. API는 이제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지만 컴퓨터들 간에 혹은 사용자 컴퓨터 여러 환경 내에서 각각의 객체들 간에 서로 이제 통신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오픈 API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즉 이 회사 내에서, 증권사 회사 내에서 뭐 DB 하는 곳, 웹 하는 곳, 거래를 기록하는 곳, 이런 서로 간에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이 API를 누구나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픈 API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API에서 설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이 그 원칙들을 배워다가 집에서 여기 이제 파이썬 코드 그 갖다가 붙여다가 쓰면 제가 마치 그 증권사의 그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허용된 그 기능을 내가 이 코드로서 이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매수 주문을 넣고 매도 주문을 넣고 데이터 불러오고 뭐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그 API들 명령어들을 이제 열어 놓았을 겁니다. 저는 한국투자증권의 API를 지금 이용해서 올해 초부터 만들었었어요. 사실 제가 이 파이썬 처음 배울 때 그 2020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배울 때는 이 자동 매매를 그때 만들어 보면서 한두 거를 쓰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가 그때 보기로 전국에 그 한 3가지 정도의 증권사에서 API를 이렇게 열어놨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셋 다 좀 불편했었어요. 제가 이제 코드를 잘 모르고 그냥 배우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또 너무 전문적인 코드 내용이 나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뭐 이것저것 어떻게 되면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되게 불완전하고 에러 좀 많이 나고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해보려고 보니 요 한투증권에서 그 작년 정도부터 굉장히 이 그 문서도 잘 해놓고 잘 API를 꾸며서 공개한 사실을 알고 이제 이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API 문서에 보시면 이제 API 문서라고 하는 건 이 API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 업자, 이 이제 증권사가 되겠죠. 얘네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야 너네 우리 API 연결해서 거래하려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돼. 너가 매도 주문 넣으려면 어떻게 코드 짜면 되고 매수는 어떻게 이렇게 API를 이용하는 그 방식 뭐 이런 환경을 기술해 놓은 것을 이제 문서 API 문서라고 해요. 보통 뭐 영어로 이제 다큐멘테이션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투증권의 계좌에 대한 뭐 내용 뭐 예를 들면 뭐 그 예수금이 얼마니 이런 걸 알려면 여기에서 이 코드 갖다 쓰면 돼.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보시면 시세를 받아오려면 요 코드 가져오면 돼. 뭐 이렇게 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매도 주문을 넣고 주문 뭐 이렇게 주문 넣는 거 이렇게도 나오죠. 예. 그래서 요 문서가 일단 잘 돼 있고 일단은 잘 돼 있다는 점이 일단 요 한투증의 API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하나 되기도 했고 두 번째는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이 한투증권의 이 API 문서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 웹 그 책을 하나 썼어요. 이제 뭐 아시나요? 위키덕스라고 이제 누구나 이제 웹에서 문서 작업을 통해서 이제 뭐 그 책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어떤 분들께서 23년도 3월에 파이썬을 이용한 한국 미국 주식 자동 매매 시스템이라고 하는 책을 웹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메뉴 보이시죠? 한국투자증권의 API를 이용하신다고 하면서 이분들이 여기 이 한투증권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가지고 좀 더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모히토 모듈이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이 모듈 라이브러리 이게 뭐냐면 요 그 실제 API를 제공하는 그 제공 서비스 업자가 만든 요것들 쭉 보면서 야 이거 완전 초급 파이썬 같은 거 초급인 사람은 이것도 어려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이걸 훨씬 더 단순하게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이 모듈 만들었는데 이 모듈에는 주문, 뭐 그 데이터 요청하는 주문, 매수, 매도 주문 이렇게 하는 거 쭉 있거든? 내가 이 한투증권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가지고 훨씬 더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니 이거 갖다 쓰려면 써! 라고 누군가 웹에다 올려놓은 걸 모듈,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이게 파이썬이 제일 제일이라고 하긴 제가 좀 뭐 잘 알진 못하지만 이게 정말로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뭔가를 그 언어를 선택할 때 파이썬을 많이 선택하게 한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가지고 이분들이 만든 이 모듈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치한 다음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 잔고 조회하려면 이거 복부 타면 돼. 뭐 복부 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든. 그래서 요 몇 줄, 한 10줄 좀 넘나요? 이거 복부 타면 돼. 매수 주문 넣으려면 이거 복부 타면 돼. 물론 여기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몇 주 혹은 얼마 정도 매수할 거예요 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넣어야겠죠? 어디에다 넣는지 여기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시 코드 이거에도 제가 한번 크게 해볼까요?
그래서 매수 주문하려면 여기 심볼 005530 이거 뭐죠? 이거 그 삼전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그 종목에 65,000원으로 한 개 산다는 매수 주문 넣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들이 훨씬 더 이용하기 쉽게 모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도 주문도 마찬가지고 주문치도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이용하는 동작은 딱 요 정도 아닙니까? 잔고 조회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에 들어가 스티커 마크 때려서 들어가가지고 몇 주 사겠다, 얼마에 사겠다, 주문 넣고 그 몇 개 사겠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이용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모듈로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보고 이거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만든 이 문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터 불러오는 것도 막 있죠. 이제 미국 주식도 있고, 미국 주식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것저것 막 GPT 가지고 하는 것도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주식도 연결해 놓으면 그냥 컴퓨터 집에 있는 대탑을 24시간 돌리면서 국장할 때는 국장하고 미장할 때는 미장하고 중간에 좀 쉬고 데이터 불러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국투자증권의 이 API 문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위키덕스에 만들어 놓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일단 그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가 그 파이썬을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좀 그 이야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들으면서 이게 뭔가 좀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언하건대 처음 제로 베이스를 시작해서 매일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신 다음에 밤에 야근하면서 한 2-3시간씩 집중해서 한 3개월만 하면요,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3개월만 하시면.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제 이 코드로 이제 들어가면 일단 이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파이썬을 아신다는 생각을 듣는 분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 모듈 같은 걸 임포트를 하는데 막상 이것저것 막 갖다 놨지만 쓰는 건 몇 개 없죠. 한 6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모히또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그분들이 만드신 한투증권 API를 이용하는 라이브러리고 모듈이고, 그리고 파이 KRX라고 하는 그 모듈은 이제 구글링 하시다 보면 국내든 해외든 주식 종목의 뭔가 거래량, 단가 이런 주식 정보를 주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저는 파이 KRX라는 걸 지금 여기다 넣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그러고 이용할 때 씁니다. 국내 종목별로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 며칠 동안 여러 파티들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런 여러 파티들이 몇 개 정도 매수했는지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좀 잘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를 그걸로 이용하고 있고, 타임은 이제 실제로 반복문 돌리는데 너무 반복문을 자주 하면,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혹시 보셨나요? 너무 반복문을 많이 하고 매도준이 많으면요, 내가 이걸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좀 더 정교한 거래는 가능하겠으나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이런 주식 매매하는 대회 같은 거 열어서 운영하는 거 보면 이 수수료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이라는 모듈을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거고, OS, 패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매매일지를 작성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코드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얘가 어떤 목적으로 뭘 샀고 어떤 목적으로 뭘 팔았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매매일지를 쭉 작성을 해야 되고, 그걸 내가 이제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하면 좋으니까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경로 지정을 위해서 이런 걸 썼어요. 자, 일단 처음에 코드 만들 때는요, 저는 되게 간단한 일단 장이 게시되기 전에 데이터를 쭉 가져와요. 내가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의 과거 거래량과 거래 데이터들을 쭉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얘는
어떤 그 저의 그 개인적 로직이냐면, 야,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모으는 그 기간이 오래된 종목은 오를 가능성이 높을 거야. 미리미리 샀다라는 얘기로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 3주간 평균적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구매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계속 이 포션이 늘어나고 있는 애들 중에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애들을 내가 대상으로 거래하겠다라는 게 OA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OB는 뭐냐면, 나 그거 다 모르겠고, 훨씬 더 단순하게,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의 그 주식의 거래량이 과거 1개월 평균 거래량 대비 몇 배 이상이 된 것들. 이게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막 폭발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것들 중에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이내인 것들. 그래서 뭔가 이거는 약간 좀 뭘 생각한 거냐면, 이거 좀 누군가가 시가총액 적은 주식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막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뭐 거래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탐색해보자라고 하는 게 OB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좀 더 그 거래량 중에 그 외국인과 기관의 포션이 늘어나는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인 애들을 대상으로 그날 시초가가 몇 프로 이상 상승한 애들을 내가 사겠다, 팔겠다 하는 게 전략이 OA고요. 그거 이제 외에 이제 OB 간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 뭐 둘 다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종목의 본질 가치를 알겠다는 것보다도 그냥 그 누가 사는 거 따라 사겠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갑자기 높아진 게 있으면 얘는 분명히 며칠 안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쭉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한투증권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API를 열어놨으면 당연히 얘네가, 증권사가 내가 주문을 넣는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 식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키값이랑 시크릿값 그리고 계좌번호를 넣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한투증권 여기 개발자 센터에 가셔서요, 그 쭉 보시면 이제 당연히 여기 로그인 할 때 넣도록 합니다. 그 API 신청을 하고 있죠.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의 키값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API 할당이라고 하면서 브로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한국투자증권의 그 객체를 할당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분들이 여기 모히또 모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고 썼던 거 그냥 복붙하면서 한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임포트 모히또 한 다음에 키, 시크릿, 어카운트 넘버, 그리고 브로커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고 있죠? 다 똑같죠? 위에 제가 넣은 거랑. 그래서 이거 그냥 복붙한 거예요. 그래서 복붙하면서 어떻게 데이터 나오는지 보고 그냥 바로바로 넣은 것이죠. 네. 그리고 막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이거 혹시나 내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코드도 한번 실제로 막 뜯어보긴 했는데, 특별하게 뭐 이거 안에 그 모듈 안에 그 코드 중에 좀 뭔가 특별했던 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요 기본적인 브로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한투증권의 이 객체를 할당한 다음에는, 자, 오늘 장 열리는 날인가? 뭐 하고 있죠? 날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늘이 장이 열리는 날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데이터비 사실 저는 계속 켜져 있으면서 다트나 이런 데이터들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 자동 매매를 위해서 컴퓨터를 따로 켜지는 않는데, 근데 얘가 이제 알아서 자동 매매하게 하려면 장 열리는 날, 안 열리는 날 지가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일단 날짜 모듈 가지고 날짜 데이터 가져오고, 실제로 한투증권에 보시면 오늘이 장이 열리는 날인지 여부 이런 거 주는 API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갖다 넣어서 비교하고 시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일지를 작성해서 넣는 그 폴더를 지정해주고, 이제 요 폴더가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방금 여기 보시면 D 드라이브의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요게 이제 실제로 폴더에서 실제로 거래하면서 나왔던 이런 일지들이에요. 거래 일지 파일이 한 날짜에도 한 4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게 이제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경로를 넣은 것이죠. 일단 제가 3년 전에 혼자 이거 뭐죠? 만들 때는요, 거래일지 작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 하니까. 파이썬도 처음이고, 이렇게 뭔가 구조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막 하니까 얘가 이거 왜 사는 거야? 분명히 내가 그 계획을 넣어놓긴 했는데, 코드에. 근데 왜 사는 거야? 라는 게
그 뭐죠? 검증이 안 되었죠? 이 검증이 돼야 뭔가 발전이 있고 이제 회고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거래일지를 처음부터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동작하는 것은 처음에 이 코드를 돌릴 때 일단 여러분 파이썬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작되는 거 읽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종목 티커 마크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심볼즈라고 하는 변수에다 갖다 놓고 이제 이 심볼즈라고 하는 그 티커 마크를 가지고 저는 제일 처음에 과거 2년 동안의 일별 거래량을 가져옵니다. 여기 이제 이 스탁 요 거래량 가져올 때 스탁이라고 하는 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이제 파이 krx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했죠? 거기에서 제공하는 요 뭐죠? 그 함수를 가지고 그 전체 코스피 코스닥의 종목의 과거 2년치의 거래량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뭐 이거 그냥 이거 되게 간단한 반복문이죠. 그래서 쭉 종목별로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파이 krx는 뭔가 그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오는 이 빈도나 이런 거에 크게 제한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타임슬립을 넣었다가 이제 그걸 좀 뺐죠. 그래서 쭉 갔다 오고 이제 그 종목들의 현재가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뭐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제 쭉 밑에 나오는데 저번에 그 시가총액 데이터는 아까 전에 그 티커마크 애들에 대해서 이 그 한투증권에서 제공하는 시가총액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티커마크 넣고 시가총액 받아와서 아까 전에 그 받았던 거래량 데이터랑 합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2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 가져왔고 그 각 종목별로 거래량 그리고 각 종목별로 시가총액 가져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는 사실 잘 아는데 이걸 따로 이제 여러분께 써서 드리지 않는 뭐가 있냐면 지금 저는 머릿속에 딱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이게 왼쪽 맞네. 예, 여기에다가 이제 티커 마크들이 쭉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3,000개 될 거예요. 코스닥 코스피 하면 3,000개 티커 마크 쭉 있고 여기에 과거 2년치 거래량이 쭉 써져 있는 2년치 날짜별로 거래량이 쭉 써져 있는 테이블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티커 마크 쭉 있는데 요거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쭉 나와 있는 또 테이블 하나 있어요. 이 테이블의 변수가 각각 있는 거고 이 그 테이블 그 행과 열이 있는 테이블 가지고 이제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조건에 맞는 그 종목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뭘 가져오냐면 이 티커마크별로 아까 전에 제가 그 외국인 기관 이런 애들의 거래량 데이터를 과거 가져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치 일별로 그 파티별 거래량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것도 이제 파이krx를 쓰고 있어요. 써서 가져온 거죠. 그 데이터가 대충 이래요. 특정 종목의 날짜별로 날짜가 이제 행으로 이렇게 쭉 있죠. 기관은 그리고 기타 법인, 개인, 외국인 애들은 몇 개씩 샀는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로 쭉 오는 거예요. 여러 개의 그 테이블이 되겠죠. 이제 이거 가져왔어요. 세 가지의 테이블이 있겠죠? 세 가지 종류의 테이블이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의 평균 거래량이 1개월 평균 거래량의 아까 뭐 3배 저는 얘기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3배, 2배, 뭐 4배, 5배 이렇게 넣어보면서 너무 이 풀이 적으면 안 되니까 조정을 하다가 저는 2배로 했어요. 지금 현재 2배. 그래서 과거 25일 동안의 거래량, 평균 거래량, 과거 5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에서 그 5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이 25일 동안보다 평균보다 2배 이상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쭉 종목에서 찾는 거죠. 반복문 그냥 간단하게. 저는 사실 뭐 반복문 밖에 몰라요. 예, 그냥 머릿속에 딱 그 떠오르는 계산의 순서. 엑셀 같은 건 많이 하니까 그것대로 그냥 쭉 반복문을 씁니다. 그래서 쭉 돌면서 거래량이 2배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 result 2라고 하는 데다 넣어줘. 그런 다음에 이거 다 종목을 뽑아내고 저장을 하죠. 저장.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그 early list라고 하는 애에다가 넣어놨고, 두 번째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실제로 거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브로커 변수가 뭐였어요? 한투증이었죠? 한투증 걔네 함수 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계좌의 잔고, 예수금 잔고를 받아오는 함수로 여기다 갖다 놓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 저는 그때 이제 한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만 넣어서 돌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거래를 실제로 그 장이 열려있는 그 기간 안에 뭘 사고 팔고 하려는 주문을 넣는 별도의 테이블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쿼리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두 번째 이건 뭐냐면, 이건 잠깐 여담인데, 사실 뭐 매매할 때 전략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전 두 가지만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래량 갑자기 폭등한 애들, 아니면 그 외국인과 기관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오는 애들, 각각이 이제 그 레저트 2, 뭐 레저트 4에 있고요. 레저트 3와 5는 이제 다른 전략으로 이제 수행하는 애들이죠. 여기에 그럼 변수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에서요. 예를 들면 아까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00만 원에서 그 거래량이 폭등하는 애에 대해서는 최대 얼마까지만 살 것이냐, 이 포트폴리오 비율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거 당연히 설정이 필요한데 막상 코드를 막 작성하다 보면 이걸 잊기 쉬워요. 결국 나는 한정적인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할 때 그것들의 비율을, 포지션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그 전체 포션을 얼마만큼 확장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 비율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0.5, 저거 0.5. 일단 두 개만 하는 거니까 각각 합계가 1이 나오도록 넣었죠. 근데 다른 거 넣을 때는 여기다가 다른 것도 합쳐서 1이 나오도록 포지션을 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당일 투기 그 시가총액 3천억 기준으로 애들 쭉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시가 3천억 이내로 그 캡을 씌워놓고 애들을 이제 구성한 다음에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외국인과 기관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를 선별하는 코드예요. 반복문 코드. 좀 약간 복잡하죠? 근데 사실 뭐 복잡할 건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파이썬을 잘 다룰 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 코드가 복잡해 보이는 걸 수는 있어요. 이제 과거 2년치 중에서 몇 개월 동안 그 외국인과 기관의 그 전체 합계 누적이 점차 그 일정 비율 이상이고, 얘네가 매일매일 점차 이 비율이 얼마만큼 증가되어 오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계산하는 코드. 그래서 이걸 레저트 4에다 놓고 이제 실제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조건, 요거 뭐냐면, 거래 시작하기 전에 저는 손절 기능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막 데이 트레이딩을 위해서 이렇게 막 그 종목 선별하고 거래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사도 얘가 몇 프로 이상 빠지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전략은 필요하다. 네,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절 기준은 원래는 한 2% 잡았어요. 내가 산 금액 대비 지금 현재 금액이 2%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 그랬더니 애들이 생각보다 잘 안 팔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100만 원짜리 주식을 쭉 사잖아요. 애들이 모두 다 2%씩 빠지면 저는 얼마간의 손해를 볼지 알겠죠? 그럼 팔아요. 그럼 또 사요. 또 2% 떨어져 팔아요. 이게 누적되면 의외로 하루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손실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저의 그 로직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1%,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 대비 지금 현재 금액이 99%에 해당한다. 그럼 무조건 팔아 라는 걸로 넣었죠. 손절 기준. 이거 손절 기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 한 종목당 구매 한도 금액, 여기 보시면 30만원 보이나요? 아무리 제가 100만원을 가지고 그리고 포션별로 나눠서 구매를 할 때 딱 눈에 띄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걔를 계속 사요. 저는 계속 사도록 이제 넣어놨어요. 계속 사지만 아무리 계속 얘가 막 정말 막 상한까지 가는 것처럼 보여서 계속 사도 한 종목당 30만원 이상은 초과해서 못 산다라는 그 제한을 넣은 거죠. 해보니까요, 실제로 이 풀 안에서 그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럼 계속 산다고요. 걔를 오르니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니까 계속 사요. 그렇게 넣어놨고, 그래서 사다 보면 막 올라가다가 상한가가 상을 치면 좋은데 그 가다가 풀려요. 상이 풀려 쭉 떨어져요. 그러면 나의 손실이 너무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한계는 필요하고 한다라는 생각했죠. 그래서 이거 30만원 최대 그 포지션은 그 종목당 30만원.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별도 그 한 종목당 단가가 너무 높은 거 살면, 예를 들면 뭐 100만원 넘어간 주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제한할 거냐, 또 넣어놓고 해서 몇 가지 이제 그 데이터를 넣을 데이터 프레임에 이 열들 갖다 넣은 다음에 이제 와일문, 거래 시작하는 와일문, 반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일단 타임 슬립
10초로 시작하죠. 저는 무조건 이 1년에 그 반복, 요게 이제 1년 이후에는 반복이는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핵만 길어요. 이 1년의 작업을 무조건 10초에 한 번, 10초 더 걸리면 더 걸리는 건데 10초보다 더 빈번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10초냐? 그러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나온 건데, 이 빈도를 너무 짧게 하면 얘가 구매를 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그럴 때 뭔가 그 갑작스러운 변동에 좀 더 잘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너무 빠르게 하면 여기에 이제 코드가 너무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이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이제 반복을 돌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는 무조건 1분에 한 번씩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조건들 계속 넣어야 되니까 이게 좀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10초 너무나 또 길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막 하한가 떨어질 때까지 몰라. 손절 기준 2%를 정해놨지만 막상 이 빈도가 예를 들면 5분이야. 그럼 5분 안에 2% 이상 떨어지는 것들은 못 팔아요. 그래서 이 빈도를 10초 정도로 계속 돌면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프린트도 보여주고, 여기 몇 가지 이제 장 열리자마자 제가 살 거, 그리고 장 중에 모니터링 하면서 할 거, 이 행동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장이 열리자마자 거래를 시작했을 때 제가 하는 거는 모드 3고, 모니터링 할 땐 모드 0이고, 뭐 이런 것들을 넣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나중에 추가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반복문의 첫 번째 동작은 반복을 하면서 그날의 시초가, 그날의 장 개시 때부터 제가 선별한 그 종목들의 거래량이,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일 처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넣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는 동작은 데이터를 불러서 가져오는 거. 그래서 당일의 거래량 누적, 그리고 그 종목의 지금 현재 금액을 받아오는 코드를 제일 먼저 넣었고, 그 다음에 손절 기준 모니터링 했죠?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들고 있는 종목, 제가 일단 홀딩하고 있는 이 종목들 중에서 산 거 대비 몇 프로 이상 떨어진 거는 무조건 팔아. 손절 먼저 돌리고요. 그 다음에 시초 구매. 장 열리자마자 제가 여러 계산을 통해서 이건 무조건 사야 되라고 해서 따로 모아놨던 거를 시초 구매 하는 애들 무조건 사. 얘는 이제 모드가 1일 때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장 열리고 이걸 할 때 모드 1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드가 3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코드는 딱 하루에 한 번만 돌아요. 그래서 그 시초에 구매하겠다고 한 애들 쭉 사는 거. 그 다음에 한 종목당, 아까 전에 제가 한 종목당 일정 금액 넘어가는 안 사기로 했잖아요. 그 코드, 그 제한을 하는 코드가 들어가고, 이제 장중에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풀 내에서 오늘 시초가 대비 뭐 2% 이상 증가되는 무조건 사자, 이런 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고 팔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좀 중요한데 30분에 한 번씩 최고 수익률 종목 팔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사고 팔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 계속 바뀌는데, 그걸 30분만 스냅샷을 찍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제일 수익률 높은 애 하나는 무조건 팔아를 넣었어요. 이걸 넣은 이유는 이제 빠르게 상한가 가는 애들은 빨리 팔고 그 다음 전략을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 가지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게 된 게. 근데 이런 걸 넣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도, 왜 팔아? 종목 그 안에 지금 최고 수익률인데 왜 팔아? 약간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한번 돌려보시면 이제 이걸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은 뭐냐? 이걸 막 모니터링 하다가 제가 설정한 시간, 이게 이제 2시 반이었나 3시인가 그런데, 그 시간이 넘으면 가지고 있는 종목 모두 팔아, 청산.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모두 파는 걸로 기록하고, 그 다이어리, 그 매매일지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안에서의 매매일지는 저장을 모두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10초마다 하는 코드를 그 장 끝날 때까지 돌렸었습니다. 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복기는 실제 그렇게 거래한 다음에 나온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만든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이 길게 잡혔는데 간단하게 제가 만들었던 이 파이썬 코드를 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전문적인 그 분석을 실제로 이제
요 안에서 할 수 있는 분석들이 되게 다양할 거예요. 5분봉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석 이런 것들 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강제로 어떤 종목들을 선별하고 이게 하루 그 시초가 대비 몇 프로 상승하면 사고 몇 프로 떨어지면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이런 구매 의사결정을 GPT와 연결하면 훨씬 더 오를 만한 애들을 더 잘 사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영상에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뭔가 좀 더 이 GPT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애들을 좀 더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